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왔다네 주거권 세상이 왔다네. 네. 언제요? 11년 뒤요. 네, 10년 뒤. 예,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치인들,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소통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압력을 제대로 넣는 그런 주권자, 세력 집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첫째 가장 중요하고, 둘째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주거권의 당사자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주거 문제는 해결이 절대 되지 않는다. 나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서서 참 살만한 세상으로, 평안한 세상. 지금 주거 불안이 얼마나 심합니까? 주거 불안이 심하면 모든 생활 전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거 불안, 이것을 해소하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활상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도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19대 국회가 이제 지나가고 20대 국회가 이제 지금 오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19대 국회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있으나마나 없는 게 낫죠.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세력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주거권의 1보 전진, 2보 전진을 해내지 않았을까? 주거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활기차고 편안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믿음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을 제대로 붙일 자리도 없고, 2년 있으면 이사가라, 재건축하니까 이사가라, 뭐 해서 이사가라, 올려달라, 안 올려주면 나가라, 뭐 이렇게 계속하면 그 임대인을 어떻게 파트너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존재, 그리고 미운 존재,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세력이 다른 세력,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사회 관계,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 이 사회의 평화,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라, 이런 말도 맥히지도 않는 거죠. 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라는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제도나 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주거 복지를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전월세 이 마구 뛰는 거, 이거 망아지처럼 뛰는 거,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미친 전셋값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거 막아달라. 월세 없던 게 막 생기는 거, 이거 막아달라. 월세가 갑자기 막 뛰어오르는 거, 이거 막아달라.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응답 안 해요. 1988 뭐 응답 이런 거 응답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 나가서 응답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세입자 대중들이 제대로 정치에 직접 나가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제끼는 거죠. 너 나오시야.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토크를 해서 우리 사회에 주거권 사회로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자. 이런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슬프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유심히 잘 봐 두십시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1989년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더니 폭등했다.
이게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임대인이나 뭐 굉장히 많았대요. 나중에 저 여론조사 해보니까요. 어떻게 마구 폭등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계약이 시행되고 있는 시기인데, 그때 갑자기 폭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허구고요. 이때는 상한제를 도입한 것도 아닌데, 상한제 도입하면 폭등한다고 하면서 1989년에 1년에서 2년으로 이 바뀐 거,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예. 참, 너무나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제논의 물대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허구적인 주장을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경제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그들의 이력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3법이 국회 통과된 게 2014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반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분양시장에 활력이 넘칠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 기사를 쓴 그런 제목을 옮겨놔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3법 이거 통과되어서 국민들이, 주거서민들이 행복하게 되셨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부동산 3법 통과되는 것은 집값 떠받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가격 떠받치기. 그리고 국가는 아무 일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에 또 나타난 거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띄워가지고 그것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자랑질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기죠. 서민 경제가 죽어가는데 경제 지표만 올라가면 그것이 그 사회 구성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재산권 보전, 이것을 위해서 이따구 짓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렇게 반대하던 유일호 국토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이 국토부 장관 말고도 그 전에 뭐 스성환 장관, 누구 장관, 뭐 또 모시 장관 막 맨날 반대합니다. 계약 연장, 이거 연장 제도 도입하면 이거가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을 이축시켜 가지고 결국은 세입자 당신들에게 손해다. 그리고 관리를 안 하니까 또 슬럼화 될 거다. 그리고 폭등할 거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쳤는데요. 이 유일호 장관에 이어서 강호인 현 장관, 국토부 장관도 전월세 상한제 하면 주거안정해법 아니다. 심지어 LH 사장마저도, 이재영 사장마저도 임대료 상한제 도입하면 시기상조다. 이것을 작년 10월 달에 말하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 연장권, 계속거주권,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는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입자 관련 단체, 또 시민단체 일부에서 어떤 때 뭐를 합니까?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논평 내고, 그리고 토론회하고, 뭐 그러면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주거 당사자들이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작년에 국회 서민 주거복지 특위가 신설되어 가지고 야당에서는 어쨌거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자. 근데 여당이 모르쇠로 일관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근데 야당이 그런 때 결기 있게 이렇게 하면 니네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내 그냥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여당에 끌려가서 부동산 3법만 통과시켜주고 결국은 주거안정대책,
뭐 이 오르는 문제, 마구 오르는 문제 이거 잡아주는 거, 이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진전도 못 시키고, 그리고 계약기간 연장 이렇게 돼야 안정되게 한 곳에 오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하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더니 서민주거복지특위가 거의 기간이 다 되는 작년 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전월세 관계에서 월세로 이제 전환할 때 월세 전환율을 더 낮추는 이런 안을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당사자 단체들은 왜 그것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전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거 이거 낮추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분쟁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니까 분쟁조정 제도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쟁조정이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월세를 전세로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하하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이죠. 지금 1.5 그러니까 즉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주 이 기본 룰이 될 만한 이 금리를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하는데 그게 지금 1.5%입니다. 그 1.5% 곱하기 4 그러면 얼마예요? 6%잖아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4니까 이제 이게 6인데 6% 이렇게 되는데요. 어디는 1.4가 1.5보다 좀 뭐 이렇게 약간 높낮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라는 겁니다. 1.5 곱하기 4, 6% 또는 10% 중에 낮은 걸로 한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게 6%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데 이 곱하기 4로 하지 않고 지금은 이 플러스 4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로 6%를 5.7%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자, 그래서 이것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5.7%보다 더 내려갔나 보네요. 잠깐만 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월세 전환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5.5%가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하를 한다. 근데 실제로 6%가 적용되고 있지도 못합니다, 지금. 요렇게 법은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 연립이나 뭐 다세대 주택이나 등등 이런 데는 한 8%, 뭐 어디는 뭐 10% 이렇게 되는 데도 아직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뭐 요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미 있는 것도 실효성 있게 지금 적용하고 관리도 지금 못하면서 이 0.5%를 현재 낮춘다고 했는데요. 이거 자체는 낮아지는 건 좋은데 이 6% 또는 5.5%이 너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1.5%면 뭐 곱하기 2 또는 플러스 2 미안합니다. 영어로 써서요. 자, 그래서, 또는, 더하기 2 이러면 1.5%에서, 1.5 곱하기 2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3. 1.5 더하기 2 하면 얼마죠? 3.5. 아니면 1.5 더하기 1. 그러면 얼마입니까? 2.6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입니까? 이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추임새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돼야지 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곱하기 4배씩이나 하냐. 이것도 세입자들의 힘이 약해서
세입자들이 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두 가지인데, 여기에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 전월세 전환율을 0.5포인트 낮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쟁 조정위를 설치한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건데 이것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새로운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계약에 적용이 될 때 저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인이 세입자를 갈아치우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받고 이럴 때 저런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기간 내에만 적용된다 하는 것이 의미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위도 설치했는데요. 분쟁 조정위는 일단 이 한쪽에서 분쟁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노 하면 끝입니다. 근데 분쟁 조정위에서 다루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법안에 기간도 다루겠고, 그리고 이제 인상률 이런 문제도 다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 보호법에 기간이 2년제가 지금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2년제 살아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간 내에만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다란 이 기간 문제 그리고 인상률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거의 세입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분쟁 조정위에서 저 기간 문제와 그 다음에 인상률 문제를 다룬다 그래도 기간 내의 문제만 다룰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인 아닌 사람 이게 분쟁이 있다 이렇게 일종의 신청을 한 사람, 이 사람 아닌 사람, 그러니까 즉 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 그건 대개는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이 노 하면 분쟁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저 분쟁 조정이 설치해놔도 뭐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연장하는 2년제 이거를 갖다가 2년제 이거를 없애고 기간을 뭐 예를 들면 한 10년제 아니면 계속 뭐 이렇게 바꾸지 않는 한 실제로는 의미가 팍 줄는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런 문제 못 다루니까요. 2년 됐는데 뭐 이렇게 하면 뭐 할 말 없죠. 그 다음에 기간 내에만 5% 적용되는 이런 안이 있는데 기간이 넘어가면, 계약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적용도 되지도 않는 뭐 그런 지금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 열악한 조건에 있는 조건 속에서만 분쟁 조정위가 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막 전환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2년 살고 또 계속해서 2년 이렇게 해갖고 계약 연장권이 계속 있다고 이렇게 막 저절로 3년으로 변하네요. 이렇게 계속 독일처럼 정하는 기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계속 살 수 있는 이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조건이 될 때 분쟁의 대상도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2년제는 그대로 살아있고 기간 내에만 5% 이내로 상한을 적용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는 실제로는 뭐 별로 핵심적인 얘기 다룰 게 없다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냥 빛 좋은 개살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 조정이 설치했다 이러는 건데 분쟁 조정할 핵심적인 내용은 아예 제외돼 버리기 때문에 그냥 모든 분쟁을 조정하는 것처럼 이러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분쟁의 핵심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사는 문제하고 그리고 임대료 인상을 과도하게 표준을 넘어서 하는 이런 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물가 이상 막 올려달라 그러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런 거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이제 그 안 올려놓은 거 요거를 이제 법사위에다 넘겼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이제 통과시킨 건데 19대 국회가 우리도 뭔가 했다. 그냥 그러려고 하는 면피용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나마 이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쟁 조정이 아예 만들지 말자. 이건 아닌데 분쟁 조정위가 설치되니까 마치 엄청 변화된 것처럼 우리 한 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써먹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연장권 이거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어떤 결정으로 써먹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영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환영할 만한 내용도 실질적으로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이런 입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 제도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발달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그러면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이면 이 중에 전체의 5분의 1, 20% 이상은 전환 못하게 그리고 전환하더라도 세입자 협의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살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그냥 월세로 마구 전환시켜달라 이렇게 하면 월세 낼 여력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SH공사가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SH공사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SH공사가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100% 할 수 있게 한 데서 60% 전환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하고 똑같은 건데요. 자, 이 전세에서 월세로 마구 이렇게 전환을 못하게 하는 비율을 이 1년에 1년보다는 2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단위 계약이니까요. 2년에 10% 또는 20% 이상 못하게 범위를 정해놓고 이걸 금지시켜 놓고 그리고 그렇게 전환할 때는 협의를 하자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파트너십인데 근데 저렇게 되려면 핵심적인 거 뭡니까? 계약 연장이라고 하는 한 곳에 계속 살 수 있는 계속하는 머물 권리, 주거의 권리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게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전환하고 싶은데 2년 됐어요. 그러면 당신 나가라. 다른 사람 받겠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계약 연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연장권이 있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2년제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조마조마하잖아요. 2년 돼서 이렇게 자를지 안 자를지 그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비정규직 인생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 주거 인생이. 그래서 그냥 잘 봐주면 넘어가고 아니면 올려달라고 해서 구해갖고 와야 되니까 비정규직보다도 어쩌면 더 훨씬 더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이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 사는 사람이 또 경기도 또 외곽으로 가고 서울 사는 사람이 경기도 외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되는. 근데 이거를 그냥 돈 없으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주거권이라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마을에 한 곳에 지속적으로 살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물론 이웃 간의 관계도 함께 더불어 평등하고 또 행복하게 그리고 소통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주거 생태계로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주거 생태계를 누가 파괴할 권한을
부여받았느냐? 임대인이 바로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 권력이 그것을 뒷받침하잖아요. 명도 소송 뭐 이런 거 하면 그거 통과시켜주고 법원은, 그리고 집달리 들어와서 결국 끌어내고 하는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권이 그냥 수시로 맨날 파괴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이상한 나라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당사자들이 먼저 또 문제고, 이 당사자들이 먼저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변화는 없다. 그리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행동을 해갖고 나서는 거예요. 조금씩 나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세입자협회, 직걱정 없는 세상 이런 데에 내 명부라도 좀 넣어주시오. 내가 지금 돈을 내기는 어렵지만 돈 생기면 내가 낼 수도 있어. 이러면서 자기 명부를 넣어주면 이 명단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5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니네 지역구에 우리 그 명단 넣어서 우리 취지에 공감한 사람 이 지지회원이 니네 지역구에 2,000명 있다. 너 어떡할래? 미국에요, 이번에 그 재미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트럼프 공화당 트럼프 뭐 이름도 뭐 아무튼 간에 좀 생소한, 그 사람이 지금 막 뭐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저런 우리한테는 안 좋은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런데요, 미국의 그 총기협회에서 그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오바마는 안 되겠다. 오바마는 좀 규제하려고 하잖아요. 총기 관련해서. 그 오바마가 우리가 볼 때는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니고 제가요. 그런데 오바마처럼 이 안전, 뭐 총기 안전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는 총을 만들어 팔아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우리 돈 버는데 누가 가로막느냐. 이러면서 그쪽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거에 관련해서 보면 정말로 언론사, 학자, 그리고 부동산학과 나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까 쭉 보셨죠? 국토부 장관, 또 여당의 대표, 또는 뭐 여당을 대표하는 정책위 의장,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 주거권을 훼손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연장권 이런 거 도입 안 하겠다. 한 곳에 지속적으로 산다고 하는 이 주거권에 대한 핵심 내용, 법적으로 점유해서 이게 안정화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접근 가능해야 되고 지불 가능해야 되고 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주거권에 대해서 이해를 거의 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자기들은 전세 살고 월세 살고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들 재산 대체로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당선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인구의 45%인데 국회의원 45%는 세입자로 채우자. 그리고 임대인 한 50% 돼요. 그럼 50% 이 사람들은 뭐 좋습니다. 임대인 전체로는 50%가 안 되는군요. 집 소유주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임대인은 뭐 136만 명이라고 합니다. 2주택 이상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숫자에 맞게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책 결정하는 중요 결정 단위에 세입자들이 거의 배제되어 있어요. 세입자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1주택은 뭐 저기 어디 강남에 있고 자기 지역구에는 전세 살고 이런 국회의원 통계도 수두룩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세입자라고 우리는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 국회의원을. 그 사람은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입자라고 보기 어렵다. 저 잘 사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구에 가서 그쪽에 가서도 전세를 하나 사놓고는 그걸 얻어놓고는 거기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도 주민이다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거에 대한 이런 사고 인식을 개선을 하고 또 실천 의지를 당사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계속
이 주거권은 힘들고 파괴되고 이런 법제는 변화되지 않고 학자들이 나와서 때로는 방송국에서 때로는 장관이 뭐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해가지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뭡니까? 숫자잖아요. 이 숫자가 뭉쳐가지고 입법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국회의원을 압박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밀기도 하고 세입자 세력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 권력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행정 권력도 변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주거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네. 지금 뭐 엊그제도 중앙일보도 또 이야기하고 조선일보도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 걸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주거 이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뉴욕에서 임대료 동결을 하는 결정을 했잖아요. 임대료 동결 이것도 검토해라, 도입해라 이런 얘기까지 의견은 아마 참고하라는 정도겠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주거권 생각해서 그런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서민들이 임대료 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소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 경제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주거비를 동결하든가 아무튼 컨트롤해서 마구 올라가는 거 이거를 막아줘야 되겠다. 왜 이 주거비가 올라가면요, 건물들에 있어서 임대료도 같이 또 이게 맞장구 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힘듭니다. 그 건물에 새들어 살거나 토지를 빌려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이 지대 내고, 또는 건물 임대료 내고 이러다 보니까 볼장 다 보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 서울 살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보면 잘 사는 동네, 번화가 이런 데 가면요. 특히 잘 사는 동네는 뭐 물론이고 그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이 음식료가 비싸요. 다른 데서는 5,000원에 먹는 게 어느 동네에 가니까 9,000원인데 뭐 맛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 임대료 내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간접적으로 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컨트롤하고 관리 조정하고 우리가 차량 탈 때 이 안전벨트 하는 것처럼 임대료 안전벨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전월세 상한제 또는 계약 연장권이라고 볼 수 있고 표준 임대료 이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입을 해서 우리도 한판 주거권 인생을 행복하게 누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최근에 분쟁 조정이 이것이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월세 전환율, 이것이 약간 낮아졌는데, 이거는 엄발의 노줌 누기 수준이고, 그리고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기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저런,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하면서 본질적인 요구를 누르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관리 컨트롤하는 국가 권력이 또는 의회가 또는 사법부가 심판으로서 노릇을 해야 된다. 그 노릇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세력이 가서 잘하면 되잖아요. 당신들 나가세요. 계속 그럴 거면 나가세요. 그걸 할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세금이 아깝고 정말 국민 피곤합니다. 사회 통합도 안 돼요. 그렇게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고 전세 폭등해가지고 고통받고 또 때로 그 고통 때문에 자살하고 이걸 주거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통계를 거기에 맞춰서 쭉 내지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지금 이틀 됐습니까? 3일 됐습니까? 이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시켰는데 이게 핵심이 빠진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를 전월세 전환율 0.5% 낮추고 권한도 없는 분쟁 조정이 이런 거 도입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분쟁 조정이 만든 걸 폐쇄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거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자꾸 토크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저하고 견해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자꾸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그만큼 주거권의 어떤 사고라고 할까? 주거권에 대한 기운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물러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